일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위스키 먹는 데 재밌죠 사실.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렵네요. 영동. 안녕하세요. 영동TV 한동. 이용. 아, 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페지. 쭈쭈. 네, 정말 정확히 딱 맞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패션 직군이라면 디자이너 직군, 그 다음에 마케팅 직군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네. 거기 중에서 하나를 이제 대표님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 한번 네. 자기소개 아,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라고 하는 패션 전문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있는 서승재라고 합니다. 회사도 운영하시려면 또 다른 것도 하시잖아요. 그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이제 만 나이 적용돼서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92년생 92년생 31 32. 만 나이 31입니다. 31. 지금 쇼맘마를 창업을 하셔서 지금 한 몇 년 되셨나요? 이제 창업한 지는 3년 차고요. 그 전에도 이제 개인 프리랜서로 업력은 조금 더 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사나에 몇 명이 계시죠? 아, 사나이. 네. 서승재 사나이. 지금 총 인원이 23명일 거예요. 네, 23명이고. 네, 사실 저랑 너무 또 가까운 지인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맨날 새벽 1시쯤에 전화를 해서 그때도 매번 일하고 계시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노하우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패션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집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앵글런처럼 패션 브랜드도 있고 동대문에서 옷을 바잉해서 유통을 하시는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보통 광고를 하는 게 메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자 쪽은 지그재그랑 에이블리라는 또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쪽에 광고를 내보내고 거기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1년의 세팅을 다 총괄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좀 대행을 해주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네.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 그거 어떻게 좀 짓게 되셨는지. 아, 일단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패션 브랜드도 좋아하지만 제가 원래 옷을 사 입을 때가 항상 쇼핑몰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없을 때여가지고 지금은 넘사로 벌지만 지금은 이제 앵글런 사 입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메인 타겟을 동대문 쇼핑몰로 잡고 시작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쇼핑몰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고 마침 그 제가 당시에 재직하던 회사에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냥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로 하시는 거 어때요? 했는데 이게 듣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걸로 사업자를 내버렸어요. 네. 광고를 다르게 만들 필요가 없었어. 그냥 회사 이름을 적어 놓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게 광고로 엄청 바이럴이 잘 돼가지고 소개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름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쇼핑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도 좀 패션 말고 가져본다든지. 사실 지금 이제 아직 정확하게 서비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딩이라고 하는 좀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협찬해주는 협찬, 네. 이런 마케팅이 사실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네, 브랜드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는 사실 제가 패션도 좋아하지만 원래는 광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향후에는 다시 좀 더 종합 광고 대행사로 나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돈을 싸그리 끌고 보겠다. 네. 뭐 브랜드를 내고 싶다 이런 건 없나요? 사실 그 광고 대행 하면서 네네. 어쨌든 간에 그 광고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네네. 쌓으면서 아예 브랜드를 내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봤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게 사실 제가 창업하고 한 1년, 2년까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너네 그렇게 마케팅 잘하면 너네가 직접 차리지 왜 안 하냐 하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는데 브랜드나 쇼핑몰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떻게 막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다 해도 기용님이나 한동님 같은 센스나 경지에 오르는 거가 안 된단 말이죠. 제가 패션 하시는 분들만 거의 1000명 넘게 만났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브랜드를 하는 거는 나의 길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리소스를 도와주는 형태로 하는 게 나의 적성에도 더 잘 맞고 내가 그게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카이스트가 지방에 있잖아요. 약간 목적의식이 있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원래 학부는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이 패션과를 나왔고 사실은 고민을 했었어요. 대학원을 갈 때 패션을 더 팔지 아니면은 다른 걸 할지였는데 이 감도가 있는 브랜드들을 데이터를 봐주고 이 감도를 키워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할 때 재밌고 적성에 맞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숫자를 하려고 하니까 백그라운드가 제가 숫자 뭐 통계를 배운 것도 아니고 데이터에 대해서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걸 배우는데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았었는데 이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는 데이터 배우는 거를 백그라운드가 좀 달라도 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과정이.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선택해서 들었고 그 과정을 하는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 회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본원이 대전에 있는데 여기서 경영대학원만 뚝 떼서 이제 회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회사랑 같이 병행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용돈TV 분들도 패션 회사에 좀 취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썰을 좀 길게 풀어도 되나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패션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대학생분들이 본다 하면은 제가 이제 패션과를 나오고 처음엔 사실 취직을 패션 관련을 피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선배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일하고 돈을 저거밖에 못 받는다고 대학생 때 너무 많이 봐왔어가지고 절대 내가 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철강 영업을 하는 현대에서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철강 이런 거는 엄청 느리거든요, 템포가. 네. 지금은 더 빨라졌지만 어쨌든 옛날에도 SSFW 1년에 2번씩 막 계속 새로운 게 일어나고 그런 거를 제가 보고 자라왔는데 답답함도 좀 느껴지고 약간 이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패션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경험도 좀 살릴 겸 그 다음 회사로 옮긴 데가 한솔섬유라고 언더아머나 나이키 같은 대형 브랜드들의 옷을 생산을 대신해주는 회사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 밴더죠. 네, 밴더. 한솔이면 굉장히 큰 밴더 회사죠.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밴더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1, 2, 3위가 다 한국에 있거든요. 네. 저도 밴더 회사를 잠깐 맞아, 다녔었는데 맞아. 돈은 많이 주는 직군이긴 맞아, 하지만 맞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버티는 사람은 약간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밴더에 5년 다녔다. 그거 진짜 독종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담당했던 데가 랑 담당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든 걸 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릴까? 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할까? 이런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처음 그때 이제 약간 패션 마케팅, 온라인 패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 이직했던 데가 이제 온라인 광고의 대행사. 그때부터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한노 대표님도 만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신 다른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패션 마케팅 창업의 길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쵸. 혼자 이제 시작을 해서 마케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회사로 발전을 하셨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좀 하게 되고 사람도 어떻게 왔는지. 사실 광고회사에 가보시면은 패션이 되게 홀대를 받아요. 금융, 뭐 보험 이런 사업들에 비해서는 패션은 광고를 할 때도 일은 엄청 많고 상대적으로 돈은 못 버는 그런 광고주 유형이어서 홀대를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싫어하죠. 이거 돈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냐 하는 거고 하려면 어쨌든 나와서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처음에 나와서 했던 거고 저는 이제 나갈 때는 이 회사의 규정상 이거 제가 이제 뭐 그만해야 된다 하고 말했지만 그래도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광고주들이 시작이 되고 그분들이 잘 되면서 이분들이 잘 되니까 광고회사 어디 있으냐 저 연결시켜 주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고 그때도 제가 또 다른 광고회사에 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내가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딱 그때 이제 제가 나와서 아예 창업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패션 마케팅을 할 때 뭐가 좀 중요할까요? 다른 거에 뭐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란 진짜 마케팅이란? 마케팅이라는 용어 정의가 네. 시장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매출을 만드는 모든 행위를 다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의 용어는 사실 만드는 것부터 판매까지 다가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광고 대행을 할 때도 생산 단계부터 어떻게라도 건드리는 걸 좋아하고 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저게 더 좋을 것 같다 소비자들이 이걸 더 원할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생산 단계부터 같이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쵸. 네. 만드는 단계부터 마지막에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단계가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제작하는 것부터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뭐든지 다 한다. 네. 준말이 MD라고 막 맞아요. 하는데 딱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패션 마케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쇼핑몰을 한다고 하실 때랑 브랜드를 한다고 하실 때랑 조금 접근법이 다른 것 같은데 쇼핑몰을 내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창업을 했는데 좀 안 된다 이럴 때는 뭘 돌아봐야 되냐면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하느냐
저희 회사 블로그나 유튜브로도 엄청 많이 말을 하거든요. 무조건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쇼핑몰을. 이것만 해도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힘든 길이지만 그게 정도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안 하셔서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당장 뭐가 창업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매일 해보는 것부터 바꿔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브랜드도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는 같아요. 근데 네. 뭐가 다르냐면은 브랜드는 내가 만든 옷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새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만드는데 오래 네, 걸리니까 여기는 시딩을 해야 돼요. 협찬을 해야 돼요. 내가 룩북을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는 제한적이잖아요. 룩북은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그쵸. 앵글런 피드를 보시면 같은 옷으로도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세요. 네. 대표님도 이렇게 내가 직접 다시 또 찍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사진에 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진을 잘 찍는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한테 협찬을 계속 넣으세요. 신상을 하나 올리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브랜드는 그 협찬 컨텐츠를 하루에 하나씩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하시면은 무조건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회사 커졌잖아요. 뭐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 대표자로서 힘든 점도 있을 수 있고 직원도 해보셨으니까 좀 힘든 점이 있을까요? 광고 행사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없을까요? 근데 꽤나 있어요. 꽤나 있죠. 왜냐면 요즘은 그 인플루언서들 컨택하는 일들이 이제 워낙 대중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힘든 거는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과 잘 챙겨주고 싶은 광고주, 뭐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괴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괴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고 대표자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저희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매일매일 하는 거를 같이 받아서 매일매일 달려야 되는 광고 대행사란 말이죠.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 중에서 최초일 거예요 아마. 연중 무휴로 그냥 그쵸. 교대 근무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네, 그래서 주말에도 사실은 공유를 다 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해야 광고주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무를 하는 저도 실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분들이 워라밸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패션 마케팅 회사 직원분들은 옷을 잘 입고 다니시나요? 관심이 좀 많은 아.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만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이거는 처음에는 저는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들,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서 패션을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패션은 가르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서 광고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 패션에 다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네. 자기만의 색깔이 다 강하셔가지고 네, 다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 입는 것 같아요. 그럼 패션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떤 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뭐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대표자로서 네. 직접 뽑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바로 뽑는다. 약간 이런 거. 뭘 준비해야 되냐? 네. 준비는 사실 독한 마음 독한 마음. 힘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제가 뽑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뽑혀도 또 남아 계시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스펙을 좀 뭐 보실 맞아요. 수도 있고 맞아요. 하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뭐 컴활이나 아니면 뭐 외국어 능력이나 근데 저희 모집 공고가 학력 무관, 뭐 자격 무관 다 무관이긴 해요.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 하고 싶다 마음만 있으면은 회사에서 어쨌든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격 요건보다는 저는 그냥 패션을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어쨌든 광고주를 대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럼 정확히 뭘 준비를 하나 맞아.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저 지금 너무 좋아하고 마음은 다 있는데 네. 안 뽑아줘요 이럴 수 네.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무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네. 내가 그 속한 무리에서 내가 옷을 제일 잘 입는다 소리 듣는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외형만 보고 뽑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외로운 게 아니라 이게 두 분이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무리에 있는 거잖아요. 용동TV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 친구들은 다 패션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냥 엄마가 사주는 거 입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코디 돼 있는 대로 DP 돼 있는 대로 그대로 사 입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러 친구들 무리에서 패션 내가 뭐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 이 친구가 내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력서를 받긴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보는 거. 그래도 이력서에 이 한 줄은 좀 있으면 좋다. 진짜 집요하시다. 굳이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요소는 팔로워, 인스타그램 플러스니까. 이게 왜냐면은 모든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부터 마케팅 할 수 있어야 사실 남의 마케팅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막 같은 사람인데 3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정말 1000명에 대한 노력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분으로서 용동TV의 마케팅을 한다면 어떤 저희 회사 유튜브가 용동TV가 훨씬 더 작은 입장에서 감히 좀 그래도 조언을 드려보자면 당연한
용TV가 쇼츠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쇼츠 제가 업로드 주기를 봤는데 한 3일, 4일 이 그쵸, 정도 일주일에 주기인 것 2개 같더라고요. 정도. 네. 네. 풀 컨텐츠는 너무 좋거든요. 퀄리티가 너무 높아. 근데 이 퀄리티를 사실 눌러보기 전에는 절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쇼츠는 넘기면서 바로바로 밀어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쇼츠의 주기도 짧아져야 되는데 쇼츠가 너무 길더라고요. 요즘의 쇼츠 트렌드는 사실 한 7, 8초인가요? 지금은 거의 진짜 한 60초 꽉 채워서 하시는 느낌인데 네. 이렇게 하면은 쇼츠 내에서 알맹이가 다 나가잖아요. 그 원본 영상 보러 가기 댓글을 눌러보지를 않는단 말이죠. 정보를 다 주니까. 이걸 압축한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왜냐면 네. 압축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이거는 쇼츠의 목적은 사실 우리 원본 영상, 우리 퀄리티 높게 잘 만든 이 원본 영상으로 넘어가게 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넘어가게 하려면은 궁금하게 아씨 뭐지 이러면서 이제 눌러보고 눌러보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회사의 대표. 모두가 워너비인 대상이 됐잖아요, 사실. 일상이 편한 거예요. 뭐 하루에 1시간 하고도 돈이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사실 패션에 오면 나 이거 되게 멋있는 일 하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패션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이상부터는 대표자가 돼도 안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편하려면 편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선택하면은 대표가 돼도 나 지금 편하자고 계속 안 한다 하다 보면은 그게 다음 시즌 바로 티가 나요. 결국에는 대표가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미래를 갉아먹는 행동이라서 쉬면 안 되는 거죠. 잘하고 계신 패션 대표님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옷을 못 입는다 하시지만 사람들이 계속 옷을 어떻게 하면 잘 입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보면은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이랑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아는 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검열을 끊임없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도 자기 검열 해보고 네.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으시면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표정도 같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안 돼. 아닌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 모임 갔을 때도 승재 옷 좋아하지 이런 느낌 말고 옷 잘 입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승재 옷 좋아하지 하면은 내가 좋아만 하고 못 입는 거다라고 인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이 말을 한 게 좀 너무 후회되는데. 개인적인 질문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패션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패션에도 좀 좋아하시는 게 있는지. 뭐 광고 좋아하고요. 근데 요즘 사람이라는 게 광고를 좋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광고를 저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도 안 하거든요. 어. 광고 보는 거 자체를 일단 좋아하고 그냥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수영하거든요. 수영. 네. 네, 일 좋아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거 하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술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 위스키를 최근에 좀 마시기 시작해서 둘이 되게 잘 맞으세요. 위스키 좋아하시고 비싼 술 좋아하시고. 아니 근데 그게 가성비가 더 좋아요. 네, 오히려 네. 한 3잔 마시면 이제 그냥 바로 자니까. 자거든요. 네. 근데 일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네. 위스키 먹는데 재밌죠 사실. 위스키 광고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요즘 어떤 룩을 좀 즐겨 입으시는지? 키가 엄청 크십니다. 187에 한 70kg 정도 되시죠? 정확하십니다. 네. 저 어떻게 같이 사세요? 아니요. 어떻게 알지? 딱 보면 느낌이 나요. 사실 거의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는데 제가 딱 옷이 3가지가 있거든요. 프로클럽이라는 무지티 브랜드가 있거든요. 프로클럽 티셔츠 흰색, 회색, 검정색 그거 반팔, 긴팔 그게 그냥 저의 데일리 룩이면서 미팅 룩이면서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네. 내가 요즘 힘준다. 힘준다 하면 이제 뭐 박시한 셔츠 같은 것들 네. 그럼 거의 색깔을 안 쓰시는. 네, 약간 맞아요. 좀 모노톤 느낌. 맞아요. 자기 검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네. 끝까지 하셨나봐요. 끝까지 아니. 구석으로까지 몰아서. 적어도 찌꺼먹게 입고 다니면은 못 입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형님의 형의 비율도 있어. 피지컬이 좋아요.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그럼 좋아하는 브랜드는 따로 저는 이제 옷을 좀 심심하게 입다 보니까 한동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발을 좀 많이 모으는 편인 것 같은데 살로몬이 최근에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로몬 신발 최근에 많이 사서 ST6. 모크도 최근에 샀는데 좋더라고요. 그 아까 무지티 브랜드도 한번 추천해주세요. 네. 프로클럽이라는 미국 그 무지티 브랜드가 있는데 샤카웨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 피지나 이런 게. 저처럼 마른 분들 정말 말랐는데 체형 보정을 좀 하고 싶다. 이게 왜 좋냐면은 넥라인이 진짜 쫀쫀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마른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어깨가 좁게 나오는 핏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핏을 주로 선택을 하는데 이게 오버핏인데다가 넥을 쫙 조아줘서 어깨가 더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보다 올라와 있는
하는 게 어깨가 더 넓어 보이잖아요. 네. 프로클럽. 저처럼 마르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하는 티셔츠 브랜드입니다. 금액대는 어떻게 되죠? 그럼 가격도 있을 것 같은데. 9,900원? 네? 반팔이 9,900원. 아. 그다음에 긴팔이 한 19,900원. 아 약간 길당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거보다는 더 탄탄한 느낌. 길다니보다 훨씬 더 수가 아마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탄탄한 조직감. 9,900원인데 네. 여러분 한번 선택해보시는 거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다니시면서 지금 회사 운영도 같이 하고 계신데 뭐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회사의 앞으로 방향성이나 목표가 있다면 요즘에 막 챗GPT 나오고 기술 발전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좋은 기술이 나와도 그 아까 광고 대행사에서 패션이 약간 홀대받는 느낌처럼 기술이 나와도 사실 패션에 오기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대학원 가는 것도 내가 그냥 빨리 배워서 우리 광고주들한테 해줘야지 이런 게 좀 컸어가지고 남은 대학원 기간도 잘 배워서 우리 광고주들한테도 이걸 계속해서 같이 실무에도 써봐주는 거가 한 1, 2년 목표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한동 대표님 같은 성공 사례가 계속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큰 업체 몇 개를 성공시킨 광고회사 대표, 앵글러 성공시킨 대표 이런 것보다 여기 오면은 누가 와도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뭘 하든 제일 잘하겠다는 마인드로 임하는 거 적어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이거 1등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성장이 미끄럽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동TV 이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저는 패션 마케팅을 하지만 사실 제가 옷을 스스로 좀 훌륭하게 입고 다닌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사실 기죽었거든요. 너무 또 옷 너무 멋있게 입고 계셔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느 다른 패션 유튜버들보다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깊이가 다르다 보니까 구독자 숫자가 막 엄청 큰 대형 패션 유튜버들에 비해서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를 가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웃고 있는 거는 용동TV가 아닐까 저는. 나머지는 울고 있고. 지금 잘하시는 분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좋은 컨텐츠들로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또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던 네. 이야기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됐을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네. 겐지 쭉쭉 안녕.